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나왔는데 기체 구체 이동층에서의 그 플로리즘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그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플로리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로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력 변동을 측정했을 경우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플로리즘을 결정을 하는데 제가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콩오르프 엔트로피하고 상관점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압력 변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 수집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 이동층 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압력 변동 측정을 사용하는데, 이 압력 변동 측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고체의 축구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공렬한 유동화 조건, 먼저 말씀드렸고 수원 유동층에서도 방해 가능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뒷보라든지 슬럽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력 변동 신호를 그 자료 수집으로부터 얻으면은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선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 현재 타임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데 페저 폼체이션이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력 변동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확률 추계론적 해석 방법과 그리고 결정문적 키워드 해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사용한 방법에는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오토코레이션 펑션, 그리고 이쪽 결정문적 커스 해석 방법에는 콩오르프 엔트로피하고 코레이션 디멘전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통계적 해석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이나 평균진폭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는 정변의 표준 편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해석하였습니다. 그 압력 변동 신호 하나를 하나의 압력 변동 신호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자기상관함수는 여기 타오는 이제 타임 딜레이라고 해서 시간을 걸리는 것인데, 시간이 떨어진 두 측정 사이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신호의 어느 정도 주기성이 많은지, 그리고 기포나 슬러그의 빈도수를 쉽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기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상관함수가 1, 마이너스 1 사이를 주기적으로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 코사인 함수는 결과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점차 0으로 수렴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랜덤한 경우에는 이제 0 근처에서 계속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입한 키오스 파라미터는 이제 두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먼저 콜레이션에는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키오스 파라미터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가 안정적일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고 하고, 또 콩오르프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여기 보면 이제 정보의 손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제 무질서 한가를 정량적으로 일반 이제 값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델스파는 1999년도에 이제 발표한 사람인데, 통계적 해석 방법과 스펙트럴 해석 방법의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200이나 1000 이상의 샘플링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그리고 20Hz는 이제 샘플링 레이,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초당 최소한 20개는 잡아야지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이제 스타티스틱 케어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콜라젠 디멘전하고 콜모르프 엔트로피 이 두 파라미터의 이제 변수를 변환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100에서 600Hz, 그리고 샘플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수의 약 100배 이상 포인트를 잡아야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컨버션 디멘전 값과 콜모르프 엔트로피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적인 계에서는 뭐 1이나 0으로서 우리가 주어지고, 케어스적인 거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수화된 우리의 소수점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0보다 큰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인 경우에는 이제 값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정보안의 큰 값을 잡게 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사용한 실험 장치는 간단합니다. 이쪽 8번이 이제 압축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이제 플로미터를 통한 압축 공기가 분산판을 거쳐서 이제 나가는데, 사이클 거쳐 나가는데, 여기서 얻고자 하는 압력 변동 측정은 차압 센서를 이용을 하여 10번 이제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필터, 그리고 에디 컨버터를 거쳐서 선취용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침물질은 손에 구할 수 있는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벨다트 B그룹에 포함된 것입니다. 평균 직경은 0.413mm이고 이제 범위는 0.3에서 0.5mm로 사용하였으며 데스티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압, 그리고 이제 상온 조건에서 유속은 이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유속은 이제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페이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최대 이제 난류 유동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을 해서 실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의 이제 탭의 위치는 분산판으로부터 0.2하고 0.3m에 위치되고, 샘플링 타임과 샘플링 레이트는 30초, 그리고 400Hz에서 잡았습니다. 분산판은 이제 퍼플레이트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스베드 이제 플로데이즈 베드로 우리가 흐름 영역이 바뀔 때 여기가 초고 유동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평균값하고 표시분차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플롯을 해서 교차점을 이용해서 초고 유동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상관식 이제 웨넨유 식에 의한 UMF 값을 이렇게 계산한 결과 유사한 값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최소 유동화 속도에 의한 이제 변화를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콜모르프 엔트로피하고 상관 차원 값을 계산을 했는데, 콜모르프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문헌에 의하면 이제 100 이상의 값에서 유동화되면서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100 이하의 값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같이 상당히 높은 값에서 변하다가 유동화되면서 이제 떨어져서 유소의 증가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콜레시 디멘저 같은 경우는 유동화 전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무한대입 값, 즉 계산값이 나오지 않았고요. UF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증가하는 값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실은 뭐 답을 드리기는 뭐한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UF 같은 경우는 이제 UF가 바로 일어나는 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음 내용이 이제 기포동층에서 이제 난류동층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기원의 이제 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슬러깅 영역을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지금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슬러깅 영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값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한 점을 저는 이제 터블런스 즉 이제 난류가 시작되는 이제 부분을 선정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도 우선이 겹치는 부분을 선정을 하였는데 문헌의 슬러깅 영역을 이렇게 이제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홈로프 엔트로피하고 플로신트 면전 두 가지 이제 다 방법을 사용하여서 보았는데 이와 같이 홈로프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러깅 영역에서 서서히 감사하다가 난류도 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플로신트 면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홈로프 엔트로피와 같이 감사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역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슬러깅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파라미터도 표준 편차나 평균값과 마찬가지로 난류 동층과 기포 동층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결과로는 이제 자료 압력 변동 신호를 얼마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잡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Hz, 즉 초당 20포인트를 잡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초당 1600포인트를 잡은 것입니다.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같은 시간 7.5초 동안 잡은 것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로 봤을 때는 큰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력 변동 신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기상관 함수의 자기상관 함수에 적용을 해서 플러스한 결과입니다. 주기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랜덤한 경우는 이제 0에서 계속 난잡하게 이동하는 것이고, 상수적인 거동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0에 수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눈에 보이게 잘 나타나는 것은 이제 800Hz에서 가장 잘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호의 주기성이라든가 그리고 빈도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피크까지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우리가 이제 20Hz 이상에서 20Hz, 1600Hz까지 자료 수집 속도에 대한 그 자기상관수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봤고, 그 중에 이제 800Hz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길어서 이제 K와 DC로 나타내었는데, K는 이제 콘오프 엔트로피고, DC는 펄 센티멘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자료 샘플링 레이트, 자료 수집 속도를 증가할수록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측은 이제 콘오프 엔트로피고, 우측은 펄 센티멘전입니다. 심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지금 요 처음점이 이제 100Hz거든요. 100Hz를 했을 때는 이제 기준값이 나왔는데, 그 이하에서의 그 샘플링 레이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쳐놨는데, 요 지점에서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Hz부터 값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200Hz하고 800Hz 사이에서 다음 값을 얻었고요. 1600Hz에서 상당히 높은 값을 얻었고 100Hz에서는 약간 이제 감소되는 값을 얻었습니다. 이번 이제 기타 비교로부터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플로리즘을 슬러깅은 아니고 스프레드하고 이제 풀가이즈하고 그리고 이제 난리동치까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차원과 홈오프라인 프로필을 가지고 또 이제 이와 같은 통계대기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플로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 수집 속도에 대한 영향으로서 지금 100Hz 이상에서 얻은 자료가 유용하다고 나와 있는데 100Hz보다는 200Hz가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까 자기성분원서에서 볼 수 있듯이 800Hz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